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대장고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인데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도 키우고 실력도 한 단계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항식 fx를 완전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완전제곱 나머지 조금 응용됐군요. 자,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입니다. 이때 두 식을 포함한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나머지 정리 잘 모르면 최종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을 쓰면 됩니다. 썼습니다. 3차로 나눴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2차식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나머지를 잘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2차로 나눈다라는 것은 사실 정보를 두 개를 얻어야 되거든요. 1차로 나눌 때 정보가 하나 이렇게 얻어지는 것처럼. 자, 근데 대입할 숫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가 이곳을 0 되게 하는 것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입할 숫자가 완전 제곱식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나눴을 때 우리가 좀 고민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또 포함한 3차식으로 나눴습니다. 자, 어찌 처리해야 될까요? 자, 사실 2차로 나눴다면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란 이 1차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나누기가 될 거거든요. 2차로 나눴다 보면 나머지가 2차가 될 수는 없으니까 a라는 이 부분이 들어가서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고 나머지가 남을 텐데 그 나머지는 x 플러스 3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차로 나눌 때를 고려해보면 이 나머지 파트 부분을 a의 x-1의 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x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이 문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좀 설명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나머지를 이용하면 되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당연히 나눠진 이 부분은 0이 될 거고 이쪽 나머지 파트 부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9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결과가 나머지 10이었다. 됐습니까? 그럼 a 값이 얼마? 1 이렇게 나와서 대입해주면 나머지가 확실하게 구해지겠습니다. 즉 rx라는 것은 x-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곳에서 r2 구해달라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계산 결과 얼마? 6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나머지 정리 문제 완전 제곱식을 포함한 3차식으로 쓸 때 나머지 조금 힘겨운 부분인데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핵심요 완전 제곱으로 나누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우리가 포함한 3차니까 나머지가 2차라고 했는데 완전 제곱수 나올 때 정보 두 개를 얻어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자, 잠깐의 이론 설명했습니다. 나누기 할 때는 몫이 이렇게 생기겠으니까 이 부분을 나눴다고 치면 자, 나누면 몫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형태. 나머지는 문제 주어진 걸 이용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두 개의 정보를 얻어내서 미지수가 3개에서 미지수가 하나인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정보를 잘 처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정보 하나 해서 이제 A 값마저 구해가면 최종 나머지를 다 구해갈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는 이 부분 식을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지 거듭 강조 드리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해서 다음에는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설명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10번 시작하겠습니다. 12i 자연수 AB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값이 45가 된다. 는 45 쓰면 되는 거니까 관계식은 딱 하나. 근데요 문자는 몇 개? 2개 이런 형태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부정방정식. 주어진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2개.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방정식은 어떤 풀이를 진행합니까? 문자 조건이 곧 풀이법을 결정합니다. 문자 조건 정수 조건입니까? 실수 조건입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수 조건이면 인수분해 꼴을 이용해야 됩니다. 실수 조건이면 하하하 완전 제곱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이런 형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판별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지금은 자연수 AB 정수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꼴을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식의 인수분해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게 되면 근데 A에 대해서 차수가 있고 B에 대해서 차수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자, 원래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차수가 낮은 B 문자가 여기 들어가 있군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B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없는 부분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이 결과가 45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보였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죠. 와, 그러면 A-1의 제곱 공통의 B 플러스 2 이렇게. 자, 제가 인수분해를 이용한다고 하지 않고 인수분해 꼴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문자 포함된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완벽한 인수분해라면 이곳이 는 0이 돼야 되죠. 는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들이 인수분해되고 나머지 일부 숫자가 남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찾기인데 이거는 뭐 이쪽이 완전 제곱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자연수 형태 열심히 곱하기 해봐야 정수들이고 정수 곱하기 해서 최종 결과도 정수가 되겠다. 뭐 이런 틀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좌측은 완전 제곱이 되겠습니다. 5, 9, 45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끝난 것 같습니다. B 플러스 2는 5가 돼야 돼서 B 값은 3 처리가 되겠고 A-1의 제곱은 9가 돼서 A-1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3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A 값은 4 해서 A 값, B 값을 구해갔습니다. 처리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뭐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합해서 뭐 이 결과는 뭐 7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되니까 그 부분은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문제 형태가 중요한 겁니다. 12i 자연수 AB에 대해서 주어진 식 이야기 드렸습니다. 문자는 2개인데 식이 하나더라. 는 40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부정방정식은 문자 조건이 불이법을 결정해준다. 정수 조건일 때는 인수분해 꼴을 이용한다는데 인수분해 꼴이란 이야기는 문자가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뭔가 좀 남는 거죠. 그 다음엔 이걸 뭐 한다고요? 찾기를 해야 되는 거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찾기 이런 형태 패턴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수분해를 내려고 했는데 뭐 좀 방향을 조금 살짝 바꿔서 부정방정식 꼴 형태 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형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10번 마무리합니다. 11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범위가 있습니다. 함수식이 주어져 있는데 2차 곱하기 돼 있고 또 뒤에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되는데 여기도 잘 살피니까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2x 여기까지 똑같은 부분이 보이네요. 그럼 마저 더 처리할까요? 3, 4, 12죠. 됐습니다. 똑같은 부분들이 보이니까 치환에 의해서 문제풀이를 좀 처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치환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부분 치환하시겠습니까? 저는요, 기왕 치환할 거라면 크게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뭐 앞에 보이는 부분 t 이렇게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t 플러스 5 여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에다가 또 플러스 1이 또 남나요? 그러면 3t 그 다음에 그럼 남는 건 바깥으로 보내면 빼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우. 그럼 t제곱 플러스 5t 2t 마이너스 3 해서 일단 풀식을 정리해놨습니다. 자, 치환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범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원래 문제 가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는 꼭지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2a 분의 b 처리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자, 근데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겠죠?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처리해 줬으니까
결과 2 되겠고 1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처리됐으니까 6 해서 범위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값이 이제 t값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t값의 범위가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해주면 t값은 마이너스 1인데 2부터 6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6을 대입하면 36, 12 빼기 3이고요.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4 빼기 3 됐습니다. 최소값, 최대값. 뭐 산수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값을 또 더하기 하라고 했습니다. 와우. 최종 그럼 답은 이 숫자를 전부 다 더하게 해야 되니까 숫자가 커지는데요. 40에다가 18에다가 빼기 6 됐습니까? 16이었군요.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열심히 산수해서 16, 40, 16, 6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답 50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냈는데 쉽지 않게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자, 왜냐고요? 와우. 함수가 포함돼서 야, 그럼 우리는 4차 함수 최대 최소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주어진 문제 뒤쪽까지도 관여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공통되는 부분 그럴 때 이제 치환을 할 때는 이제 각점 크게 먹는 게 좋은 방법이니까 그래야 이제 생각보다 좀 더 간단해지는 거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바꿔놓는 부분이 필요한데 치환하게 되면 이 문제 일단 1차적인 핵심이 범위가 조금 생긴다는 거죠. 와우. 그래서 여기를 이제 t로 치환을 했는데 요 함수에 주어진 x 범위에서의 최소값, 최대값, 이 값이 이제 t값의 범위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새로운 식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뭐 그러면 이제 똑같은 2차 함수 최대 최소니까 그 다음 풀이는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합성 함수 형태 공부할 때 하고 지금 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합성 함수라는 표현은 아직 2학기가 안 됐으니까 설명하면 안 되게 될 것 같고 자,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치환을 통해서 풀이를 처리해가는 이 방법 확실하게 좀 잘 익혀둬야 되겠습니다. 2학기 때 가면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을 괴롭힐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공부를 잘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이해됐습니까? 자, 11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13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아닌 세 실수 ABC가 다음 식을 만족할 때 복소수에서 나왔군요. 루트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간다. 자, 두 번째 조건에서 보게 되면 분모인 b가 0보다 작고 분자인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고 나간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b가 0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루트 곱하기 해서 bc 돼 있는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b도 0보다 작고 c도 0보다 작은 걸 알겠는데 자, 지금은 플러스가 생기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c 값은 똑같이 둘 다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c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주어진 조건에서 a, b, c 조건을 알아가는 부분이 이 문제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루트 안에 제곱되어 있으니까 바깥으로 풀려서 나올 때 절대값을 딱 씌워 놓는데 그 다음 과정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A 값은 양수였고 C 값 양수인데 B가 음수에 마이너스 B 해주면 또 양수되니까 전체 양수 우후 알았습니다. 이렇게 풀리겠다는 뜻이요. 됐습니까? 허허. 자, 다음요. B가 있네요. B가 근데 2는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2 처리됐고 우후 이게 이제 루트 B의 제곱인데 루트 B 곱하기 루트 B 돼 있는데 이 B 값이 음수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나가야 되는 이론이죠. 플러스 B 처리돼서 이거 2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했는데 A 양수라는 거 알았고 C 양수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그대로 풀리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 C가 소거가 되는 거니까 뭐 계산이 아주 가볍게 끝나는데요. 자, 그러면 정답 B 해서 처리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소수 이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학습해야 될 이론 자, 곱하기 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 각각 두 숫자가 다 음수라는 사실 그 다음 루트 결합했을 때 마이너스 바깥쪽에 생긴다면 분모가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근데 지금 뭐 두 번째 거
루트 나누기 형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가 생기지가 않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조건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C 값이 양수였다라는 결론내는 이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 거기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잘 학습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믿으면서 13번은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태전고 문제 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X축 위에 있고 CD는 이 참수 그래프에 있습니다. 그림 설명이군요. 직사각형 ABCD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 C점의 좌표를 특별한 점을 아주 체킹을 해줬습니다. C점 좌표 이렇게 됐을 때 A 플러스 B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군요. 자, 이 참수는 누가 뭐래도 대칭축입니다. 꼭 시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를 통해서 구해가는데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0, 8이니까 가운데 4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대칭축을 왜 구했죠? 여기 좌표가 지금 a, b라고 했는데 x좌표가 요게 분명히 a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 간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에서 4를 빼면 되죠. 자, 근데 이런 것이 하나, 둘, 위, 아래 이렇게 됐으니까 몇 개 있겠죠? 4개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세로 길이는요. 자, y인데 y 값이 몇 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2b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둘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처리됐습니까? 자, 시작합시다. 4a-4 b라는 것은 근데 y 값이기 때문에 자, 주어진 함수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이렇게 처리해서 대입을 하면 되죠. 자, 정리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이너스 2a 제곱 됐고 16에 4니까 20까지 가는데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처리해주면 함수식이 얻어졌습니다. 자, 2차 함수요. 꼭지점의 x좌표 a좌표라고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4분의 20이니까 5쯤 처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좌표 찾는 건가요? 최대 값을 구하는 게 아니네요. 상수 AB라고 했을 때 A가 우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일단 A 값이 찾았습니다. A가 5면은 자, 그러면 B 값은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25 플러스 58 40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5가 되나요? 그래서 A 값, B 값이 구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20 처리하겠습니다. 최대값 구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문제에서 시키는 부분. 자, 풀이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교과서에도 많이 등장하는 거라 많이 연습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풀이와 제 풀이와 다른 점은 뭐죠? 자, 꼭지점의 x좌표 이런 부분에서도 꼭지점의 x좌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고등학교 과정에 이 참수를 다루려면 물론 완전 제곱식 다뤄서 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고쳐갔다 올 때 뭐 크게 문제는 이상할 건 없겠지만 시간이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꼭지점 x좌표 찾아서 쓱쓱 풀이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조금 익숙하게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문제 또 체킹해 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각 학교 응용 문제 낼 때 단골 메뉴로 출제되는 거라서 또 연습해야 될 그런 목적도 있고요. 자,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14번 착실하게 잘 공부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출발합니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ABC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A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그려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가조건 축이방정, 축이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X는 이렇게 처리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나는 y는 이퀄 fx가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갖는다. y값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쭉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겠다. 뭡니까 이거? 우와, 꼭지점 좌표를 가르쳐 준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역시 문제의 뜻 파악하니까 쉽게 되는군요. 자, 범위가 1부터 4 됐을 때 최대값 대칭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정역은 여기 이곳이 1부터 4면은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지는 4를 집어넣을 때 커야 되겠죠. 이 결과가 10이다. 주어진 식에 4를 대입하겠습니다. 4 대입하니까 2 됐고 제곱하니까 4에 마이너스 2 되는데 이 결과가 10이다. 그럼 12의 a 값은 3이다.
됐습니다. 그럼 2차 함수가 완벽하게 완성됐습니다. 3x-2의 제곱 마이너스 2 처리됐습니까? 자, 1이 됐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요. 주어진 이 식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알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것은 F1이다. 그럼 뭐 주어진 식에 1 대입해서 풀어가는 게 더 빠르겠죠. 자, 1 대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 1에다가 3 마이너스 2에서 처리해서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결과 이쁘게 나왔습니다. 자, 주어진 식들 정확하게 해석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중3이 아니죠. 고등학교니까 이 정도는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함수 주어져 있고 A값 0보다 크다. 그래프 그렸고요. 자, 추기방정식 가르쳐줘서 표시했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형태 같은데 마이너스 2하고 해서 중근을 갖는다.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접하게 즉 한 점에서 만나려면 꼭지점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아주 중요한 부분들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은 뭐 제한 변형이 있을 때 최대값이니까 A값마저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도 센스 있게 전개 안 하고 이 값은 F1이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효율적으로 풀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복습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7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근이 이렇게 나왔다. C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근이 이렇게 되었다. 바른 근을 구해달라. 교과서적인 형태이고 출제 빈도도 조금 있고 그래서 체킹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문제를 왜 잘못 보고 풉니까? 자, 여기서 취지는 뭘까요? 자, B를 잘못 보고 풀었다는 얘기는 B 값은 전혀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근은 이렇게 열심히 나와 있고 그러면 뭘 할까요? 두 근의 곱을 했을 때 A분의 C 이 부분은 B가 없으니까 전혀 관계없으니까 이 부분은 맞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 플러스 2i하고 1 마이너스 2i를 곱하기 해주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나요? 됐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꼴. 자, 해서 됐고 다음 C를 잘못 보고 풀었다는 얘기는 이 C가 관여된 위에 같은 이 C가 관여된 거는 큰일 나죠. 하지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곳엔 C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한 이 부분 그래서 마이너스 2 나온 이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겠다. 자, 위 두 결과에서 C 값은 5A가 되는 것 같고요. B 값은 이꼴 2A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A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A 이런 형태가 되겠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근위 공식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였네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니까 마이너스 5 처리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런 형태로 해서 바른 근을 구했다. 이런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모양 형태를 이용하게 되면 B가 잘못되어 있을 땐 B 관여 안 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C가 잘못되어 있으면 C가 관여 안 된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형태가 또 관여돼서 그래서 관계식 만들어서 바르게 처리해가는 이 과정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7번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8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그리고 대장고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문제가 됐네요. 이제까지 그래도 아주 까탈스러운 문제는 없었는데 18번은 좀 심각해 보이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왜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서 알파 베타가 딱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무난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심각해 보입니다. 과연 몇 제곱을 할 때 마이너스 1이냐? 이러려면 복소수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어진 식들을 이 녀석들이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12i 자연수 mn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다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딱 숫자를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복소수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거라서 제가 좀 약간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이제 교과 과정에서 사라져서 요즘은 배우지 않는 항목인데, 자, 복소수 a 플러스 bi가 있을 때 여기 실수 부분들만 가지고 a, b 해서 좌표 평면에다가 a, b 이렇게 돼서 점을 딱 나타내주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복소수를 막 이렇게 평면에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복소 평면 혹은 가우스 평면이라고 합니다. 가우스 이 사람 참 이것저것 일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즉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알파라는 이 부분은 그러면 나타나게 되면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점이 되겠고, 베타라는 것은 그럼 또 나타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도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좌표 평면에 나타냈을 때 이 녀석들은 왜 갑자기 원그리냐고요? 이게 이제 제곱해서 더하기 해주면 다 1 되는 이런 특징이 있는 이런 점들이에요. 그래서 알파라는 것은 요쯤 어딘가에 나타내지겠고 베타라는 건 요쯤 어딘가 나타내지는데, 여러분들이 또 삼각비 배우셨죠? 그러면 이제 삼각비로 보게 되면 탄젠트 이렇게 하게 되면 요쪽 요 녀석의 각도는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자, 서른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60도 이렇게 좀 처리가 돼서 이 사실 각도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재미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알파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제곱할 거예요. 4가 될 거고, 여기 이제 3 마이너스 1 됐고,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데, 2분의 이게 2에다가 약분해서 이렇게 될 거고요. 또 다시 약분해서 루트 3 이렇게 되죠. 와, 이게 뭐가 되죠? 베타예요. 이게 지금 세제곱하게 되면 각도가 이만큼씩 막 늘어요. 여기 부분 이렇게 막 늘고. 세제곱했으면 얼마일 것 같아요? 여기에요. 와, 마이너스 이런 형태. 자, 이런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4제곱, 5제곱, 6제곱 하면 여기 위치니까 이게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알파 6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정보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아니까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저는 좀 쉽게 좀 풀이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학습이 안 돼 있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 형태다라고 이제 제가 좀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자, 두 복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겠지? 그럴 때 한쪽을 좀 제곱을 해봐가면서 이런 특징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즉,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알파 이 녀석을 제곱한 것이 베타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알파 m제곱 베타 n제곱 이렇게 처리된 것을 알파 m제곱 알파 2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파의 m 더하기 2n 요 녀석이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1 되느냐,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이제 6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느냐, 이건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알파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성 찾으려면 i를 소거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루트 3 마이너스 i. 그다음 제곱하게 되면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3 알파 더하기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돼서,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이꼴, 이번에는 루트도 없애려고 이렇게. 그다음 또 제곱하니까 알파 4제곱 더하기 2알파 제곱 요거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와, 이런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어디서 많이 봤던 식이죠. 그렇다면 양변에다가 이렇게 또 알파 제곱 플러스 1을 곱하게 해주면 우변은 0이 될 거니까, 자, 이쪽 식이 알파 6제곱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그래서 알파 6제곱이 마이너스 1 되겠고, 알파 12제곱은 1 되는 거니까 알파라는 것은 12번마다 규칙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m 더하기 2n은 자, 몇 제곱? 6제곱일 때 드디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12번마다 규칙이니까 이곳에 12를 더하게 해주니까 18이 되겠고, 또 12를 더하게 해주니까 30 이렇게 돼서 이런 숫자가 나온답니다. 그 다음 숫자도 있겠지만 문제에서 mn이 각각 12하라고 했으니까 10 집어넣을 때 30이니까 30이 가장 큰 숫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힘겨운 과정입니다. 이제
이제 복소 평면이 학습이 되어 있는 저야 이 관계가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웬만큼 학습해서는 되지 않는 그런 형태라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복소 평면 이런 형태의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력이 있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실전 문제에서 풀 수 있는 부분, 자, 두 개의 복소수 나와 있다면 자, 분명히 뭔가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곱을 뭐 해본다든지 세제곱을 해봐서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거 찾는 부분들에 대한 힌트를 약간은 드렸습니다. 복소평면 뭐 정 급하면 이 정도라도 제 설명을 듣고 좀 학습을 해서 이렇게 거쳐서 이제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 좀 해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곱, 세제곱을 해서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찾아서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알파 제곱은 베타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형태가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알파에 대한 규칙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이제 마이너스를 드는 걸 찾아가는 건데 물론 아까는 이제 그림에서 설명되면 여기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쉬운 게 아니고요. 자,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일단은 i 없애기 정리 i 부분 남겨놓고 정리해서 제곱해서 됐고요. 4 약분하면서 이제는 루트 부분 없애기 그래서 루트 있는 부분 넘기고 또 제곱해서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와 연관해서 자, 규칙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부분에 와가지고는 상당한 레벨을 갖춘 그런 문제가 등장해서 여러분들은 시험 막바지에 시험 치르는 학생들은 고생이 많았던 그런 시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힘겨운 과정에 저희가 또 색다른 형태의 가우스 평면까지 설명드렸으니까 복습도 복습 그리고 또 복습해서 일부라도 좀 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대장고 설명 해설한 김낙환이었습니다. 즐겁게 수학합시다.